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노영주 대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부산에서 왔는데 여러분의 또 귀중한 주말에 저에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릴 거는 이제 해외 취업 설명회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어디서 왔는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라는 곳에서 왔고요.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네, 끄덕끄덕 해주신 분들은 뭐 공인중개사, 에듀윌이 아니라 공단이 주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뭐 기능사, 기사 관련된 그런 자격 시험이 아마 가장 많이 아실 거세요. 그거 말고도 저희는 이제 청년들의 해외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취업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 그 외에 다양한 HRD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순서인데요. 우선은 해외 취업 현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국가별 취업 전략인데 저희가 원래 10개 국가를 말씀을 드려요. 근데 실용어 학과가 있는 국가랑 좀 연계를 해서 관심 있어 하실 만한 국가로 제가 8개로 뽑아왔고요. 그리고 구직 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은 사실 저희가 청년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해당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2번을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아름다운 말만 드릴 건 아니에요. 사실 해외 취업이라는 것이 조금 더 어려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로 언어를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익숙한 문화, 음식, 기후 이런 거랑 멀어져서 이제 해외로 가시기 때문에 더 많은 준비가 필요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현실적인 이야기도 같이 드릴 거니까 그렇게 알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해외 취업 현황 통계입니다. 요거를 맨 첫 페이지로 들고 온 거는요. 나랑 비슷한 연령대에 있으신 분들이 어느 직종으로 어느 국가로 그리고 연봉은 어느 정도 받는지 요거를 가장 궁금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첫 화두로 이렇게 들고 왔고요. 요거 통계는 저희가 공단을 통해서 나간 취업 비자를 발급받으시고 나간 분들을 대상으로 진행을 한 거고요. 2016년부터 3년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르다가 살짝 주춤을 했죠. 요 연봉 같은 경우에는 뒤에 국가에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아세안 국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중간 관리자로 많이 나가세요. 그러면 연봉이 더 높으시겠죠. 그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호텔의 엔트리 레벨로도 많이 가세요. 신입이다 보니까 연봉이 좀 낮아지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에 전부 평균이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별 분포는 아무래도 일본이랑 미국이 가장 많이 진출을 하십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옆 나라기 때문에 뉴스도 많이 들으시죠. 구인난 그리고 뭐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울 정도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어를 좀 하실 수 있으시면 기회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뒤에 잠깐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인데요. 미국은 워낙 우리랑 가까운 나라죠. 뭔가 그래서 미국도 많이 가시는데 요거는 사실 비자적인 제한이 있어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트럼프 많이 들어보셨죠? 트럼프 정부가 되면서 바하 정책이라고 해서 Buy American, Hire American. 그래서 미국인을 위해서 사고 미국인을 위해서 고용하는 정책으로 비자가 조금 까다롭게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그래도 미국이 많이 진출을 하시지만 그러한 상황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뭐 싱가포르, 호주, 베트남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시는 국가 순으로 많이 진출을 하십니다. 그리고 직종별 분포 같은 경우에는 사무 서비스가 가장 많이 나가세요. 저희가 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사무 서비스로 이제 진출을 원하시는 구직자 풀이 워낙 많기 때문에 진출을 하시는 비율도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뒤에 유망 직종에서 IT는 계속 나올 거예요. IT는 전 세계적으로 인재를 지금 많이 수급을 원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두 번째는 IT가 직종별 분포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국가별 취업 전략인데요. 제가 아까 8개 국가로 추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입니다. 일본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릴 게 채용에 대해서 조금 정기적인 채용 시즌이 진행이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키포인트입니다. 보시면 아래쪽은 한국의 대졸 채용이랑 비교를 한 부분이에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하반기 공채로 많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 물론 상시 채용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대기업들이 상하반기 공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기간이 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보시면은 2019년에 이제 3월부터 회사 설명회가 진행이 되시고요. 그다음에 엔트리 시트나 일본의 그 프로세스, 채용 프로세스에 관련된 부분을 다 진행을 하시고 나서 내정이 되시죠.
그럼 입사까지 기간이 거의 1년 정도 넘게 소요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첫 번째 글자가 조금 작을 수가 있는데요. 일본에 있는 일본 대학교를 졸업을 할 예정인 친구들은 보통 3학년부터 진행을 합니다. 자기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이랑 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을 해서 내가 어떻게 그 기업에 지원을 했을 때 좀 더 어필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고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4학년 6월부터 10월에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입사 후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정년의 근무인데요. 이거는 일본에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일본은 경력 많은 신입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그냥 신입, 그러니까 때묻지 않은 친구를 좋아할까요? 그냥 신입, 맞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업 문화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우리 회사의 문화를 계속 주입을 해서 우리 회사의 일원으로 만드는 게 일본의 그 특징이에요. 인재를 선호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력 같은 신입이 아니라 졸업을 하시자마자 가시는 걸 좀 더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저 밑에 조금 회색 글자로 있는데요. 2021년에 일본도 이제 인재 수급이 워낙 중요하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시기에 맞춰서 공채를 하다 보면 먼저 지원해버리고 먼저 서류 합격하고 이미 친구가 이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본의 경단련 소속인 대기업이나 상장기업 1500 기업에서는 2021년부터는 요거를 좀 폐지를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요거는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라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취업 비자인데요. 해외 취업인데 비자를 이렇게 열심히 알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시면 네. 왜냐하면 취업 비자가 내가 진출할 수 있는 나라를 결정짓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경력이라든지 언어 수준이 어느 정도 좀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국가가 있으시면 그 국가의 취업 비자는 어떻게 변동이 되고 내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는 게 중요한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서 들고 왔고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비자 발급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우선 프로세스를 보시면요. 고용계약 체결이 먼저예요. 내가 일본 기업에 지원을 해서 일본 기업이랑 고용계약을 맺으면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면 일본 기업에서 재류 자격 신청이라는 걸 합니다. 그러면은 보시면 입국관리소에서 이제 관련된 서류를 주면 구직자는 그거랑 연계해서 취업 비자를 득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은 재류 자격은 어떠한 것들로 할 수 있나요 하시면 요게 주황 색깔 박스에 있는 요 직종들이에요. 보통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기술, 인문지식, 국제, 사무 이쪽으로 보통 진행을 하시고요. 요 밑에 아래쪽에 또 보시면 종합직이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건데 영업직이랑 그러니까 인문이랑 기술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 그리고 뭐 시공관리, 통번영, 기계공학 분야 웬만한 분야에서 이 부분으로 재료 자격을 취득하시고 취업 비자를 받게 되십니다. 그리고 비자 발급 조건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졸업을 하시는 게 중요하세요. 지금 다 고려사이버대학 계시니까 그 관련된 자격은 득하시게 될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그 직종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아니면 요구 분야의 전문 과정을 수료하시거나 10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보유하시면 됩니다. 보통 일본으로 많이 하셔가지고 그 대학 졸업하신 그걸로 연계해서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근데 여기서 비자의 키 포인트는 일본 기업이랑 체류 계약, 그러니까 고용 계약이 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유망 직종을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국가별로 이러한 직종은 좀 유망하다라고 표기를 한 부분이 있어요. 우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관광 서비스직, 그리고 IT 직종, 종합직인데요. 종합직을 제가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직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도리도리 하시는 분도 있고 끄덕 하시는 분도 있는데, 종합직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이제 채용을 할 때 영업군, 뭐 마케팅 분야 이렇게 직군이 따로 뽑아져 있다면 일본은 그게 아니라 인문 또는 기술 이렇게 나뉘어진 종합직, 그러니까 종합해서 일을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재를 한번 채용을 해서 그 친구를 여러 부서에 배치한 뒤에 제일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부서에서 커리어 개발을 도와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종합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종합직이면 우리가 지금 인문사회 쪽에 있으신 분들은 종합직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일본인 친구들이랑 뭐 취업 경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언어가 N1 잘 아시겠죠? JLPT N1 정도면 가장 높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쪽에 보시면 관광 서비스직이랑 IT 직종 같은 경우에는 언어가 뭐 N2나 N3인데 보통은 저희가 IT도 N2 정도를 많이 요구를 하십니다. 일본에서 그거는 일본의 기업 문화랑 좀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문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일원이 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의 문화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언어 부분이 일본에서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일본어 학과시면 열심히 일본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은 한국이랑 일본의 취업 준비 차이 이 부분인데요. 한국에서는 아까 경력 같은 신입, 제가 질문 드린 그 중에서 하나죠. 스펙도 요구하고 많은 부분이 필요한데 일본은 기업에서 육성해서 성장할 수 있는 도화지 같은 신입을 선호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업, 기획, 마케팅 이렇게 직종이 나눠져 있는 게 한국이라면 종합직 사무 또는 종합직 기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준비 사항에 제가 요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본에 지금 잠재력이라고 되어 있죠. 잠재력 되게 뜬구름 잡는 말이죠. 어떤 부분인지 잠재력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먼저 드리고 올게요. 잠재력은 일본에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계속 맞닥뜨릴 단어세요. 잠재력이 뭐냐라고 하시면 여기 왼쪽에 보시면 기본적인 사람에게 있는 성질이라든지 성격은 사실 좀 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잠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옆쪽에 있는 뭐 교육이나 환경이나 기업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보다는 바꾸기 어려운 부분이 이 사람이 우리 기업이랑 잘 어울릴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게 잠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랑 그 다음에 기업에서 뭐 기술을 가르치던 지식을 가르치던 진행을 해서 이제 우리 기업에 맞는 성과를 되게끔 그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재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일본의 취업은 어떻게 체크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나요? 하시면 첫 번째는 이제 때묻지 않은 신입을 좋아하기 때문에 물론 요새도 경력직이나 이제 원래 정년까지 다니는 게 일본 기업 문화라고 했다면 지금은 이직도 많이 진행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금 원래 틀에서 좀 변화를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1번을 제가 놔뒀고요. 두 번째는 외국어 실력. 우리의 일원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본어로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외국어 실력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번은 가깝지만 먼 나라 일본입니다. 사실 우리랑 여행도 자주 가시고 일본에 대해서는 워낙 접할 기회가 많으시죠. 근데 그 회사에 들어가시면 또 일본 사회로 정말 들어가시면 사실 내가 좀 이런 부분도 있나 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보시면은 이게 4번 같은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중요한 문화, 그러니까 조화롭게 할 수 있는 인재를 선호를 하는 부분이 있고 시간 약속도 무조건 15분 정도는 일찍 가시는 게 매너고 그다음에 뭐 이 기업에서 내가 합격을 진행을 하지 않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답변을 하는 게 기본적인 비즈니스 매너 이런 부분들을 파악을 하셔야지 내가 일본 나 잘 알다고 생각했는데 좀 어렵네 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부분도 있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좀 방향을 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매뉴얼대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게 원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장인이나 자신의 기술이나 자신의 분야에 대해서 열정을 쏟는 거를 중요하게 하는 문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7번은 취업 관련 사이트인데요. 이거는 어차피 제가 오늘 여러분과 말씀을 드린 거는 동영상으로 이제 다 올라온다고 알고 있어서 이거는 나중에 한 번 더 보시면서 그 관련된 취업 사이트라든지 그리고 그 기업에 대한 평판도 보실 수 있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물론 다 일본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취업을 원하시면 일본어로 이 사이트들도 한번 들락날락 하시면서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정도 속도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8개 국가가 작지가 않거든요. 괜찮으신가요? 네, 긍정적인 미소로 두 번째 국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아까 두 번째로 진출이 많은 국가이기 때문에 제가 순서를 두 번째로 넣었고요. 채용 절차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이랑 아까 다르게 수시 채용, 원하는 자리가 비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바로 투입을 하는 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실무에 강한 사람, 경력이 있는 사람 사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미국에서는 주로 인재를 어떻게 채용을 하시나요? 하시면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캐나다나 호주나 이런 서양각 국가 같은 경우에는 직원 추천 제도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많이 활용이 되고 있지만 내부에서 먼저 인재 추천을 받지 못한 자리가 외부에 공고가 된다라고 일반적으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내부에서 인턴이나 계약직이나 관련된 경력이 있으시면 그게 연계가 돼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 많고, 동종업계나 근무 경험을 보유하고 계실 경우에는 유리한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직원 내부 추천을 통해서 진행되지 못한 공고들은 보시면은 몬스터.com 아니면 인디드, 링크드인은 해외 취업하시면 가장 많이 들어보실 사이트 중에 하나인데요. 이런 사이트 또는 헤이코리아는 이제 한국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네트워킹하는 한인 커뮤니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구인구직 관련된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코리아 USA 등 이런 부분에서 공개 채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좀 있으시고 특수한 분야시라면 헤드헌터나 관련된 분야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채용 절차랑 연계를 해서 선호하는 인재상은 어쩔 수 없이 취업 비자 관련된 부분을 소지를 하고 있거나 취업 비자를 진행을 했을 때 좀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바하 정책, 바이 아메리칸, 하이어 아메리칸 정책 때문에 외국인 취업에 대해서 조금 셧다운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연장을 하거나 관련돼서 서류 심사도 좀 더 꼼꼼하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면접이라든지 추가적으로 이제 검증을 하는 부분들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로 말씀을 드리면 밑에 이제 저희가 비자는 미국은 크게 3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두 번째 교환 방문 비자 같은 경우에는 가장 많이 미국이 진출하게 된 이유예요. 사실 저희 공단에서 이제 청년들도 많이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J1 비자로 많이 진행을 하는데요. 요거는 어떤 비자라고 보시면 되냐면 원래 취지는 문화적인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예요. 일반적인 워킹 홀리데이랑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취업을 진행을 많이 하는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J1은 취업만 있는 게 아니라 만약에 교환학생을 가셔도 이 비자로 진행이 되고요. 문화교류라든지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기 때문에 J1 비자는 좀 친숙하게 아마 보실 수가 있는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J1은 1년이랑 1년 6개월 기준이 있어요. 1년 6개월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니라고 해서 학위나 관련된 경력이 최소 1년 또는 학위랑 경력을 1년 이상, 1년 이렇게 플러스를 하시거나 또는 경력이 5년 이상이실 경우에는 이제 부여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경력이나 졸업하시고 1년 미만이실 경우에는 1년까지 미국에서 취업을 하실 수 있는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 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바하 정책의 일환으로 돌아오는 게, 그러니까 원래 J1 비자의 목적은 문화교류고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오는 조항이 의무로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국내 기관에서 2년 이상 거주해야 되는 부분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국무성의 면책을 받으셨을 경우에는 관련된 비자가 뭐 H1B 비자라든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많은 경우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H1B 비자가 일반적으로 전문적인 부분의 경력을 좀 가지시고 계신 분들의 취업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연간에 6만 5천 개 쿼터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제한이 되어 있고 4월 정도에 접수를 받으시고 로터리 추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무조건 넣는 게 아니라 취업을 해서 고용주의 스폰서를 먼저 득하셔야 돼요. 그래서 고용주랑 같이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대3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해요. 그리고 4월에 추첨을 하신 부분의 비자는 취업 비자는 10월부터 가능하게 진행이 됩니다. 근데 2019년에 좀 흥미로운 변경이 있었어요. 보시면은 좀 작은 글씨인데 미국 석박사 2만 개 별도 부여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6만 5천 개 안에 2만 개가 별도로 부여가 되는데 미국에서 이제 석박사의 학력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을 먼저 취업 비자를 진행을 해서 요 떨어진 분들이 일반 학사랑 다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말인즉슨 그냥 일반적인 우리나라에 와서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 고급 인력을 선호하는 추세가 적용이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발급 조건은 아까 제가 고용주의 청원서, 스폰서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학사의 상해 또는 동등한 자격. 그래서 이것도 학력이 우선 필요한 부분이고요. 최대 3년까지 이거는 있을 수 있고, 연장을 한번 하셔서 6년까지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밑에 투자자 비자, 취업 비자인데요. 미국은 비자가 워낙 많아요. 뭐 A1도 있고 L2도 있고 E2도 있고 이렇게 진행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 비자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이제 한국 기업이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하고 그 한국 기업에 있는 경력자를 데리고 가는 건데요. 어떤 사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냐면 미국의 이제 기아자동차나 현대자동차가 진행을 많이 진출을 해 있죠. 거기에 협력사, 1차 협력사의 이제 직원들이 이 비자를 많이 받아서 간다고 해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2년이고 계속 연장을 하실 수가 있지만 지금 조금 더 이것도 같이 까다로워지는 추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은 미국은 취업 유망 직종이 어떤 건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면 이렇게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들고 왔어요. 첫 번째는 IT 컴퓨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회계 통계입니다. IT 같은 경우에는 제가 유망 직종에 계속 등장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리콘밸리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이 지금 많이 팽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이라든지 넷플릭스 이런 기업에서 인재를 거의 수급을 해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잘 모르는 기업에서도 IT 인재는 많이 탐을 낸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IT 인재가 적다 보니까 이제 취업 비자를 내주면서라도 데리고 오려고 하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터테인먼트. LA를 기반으로 이것도 이제 엔터테인먼트, 영화라든지 관련된 부분이 많이 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소프트웨어나 뭐 엔지니어나 시스템, 그래픽 디자이너까지 이런 부분에 채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맨 세 번째는 웹 프로그램인데요. 기업 중에서 이제 앱 없는 기업 없죠. 그리고 웹페이지 없는 기업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관련된 수요는 있다고 합니다. 그 일환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망 직종은 회계랑 통계입니다. 회계랑 통계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 때문에 또 이제 관련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LA에 미국에 가장 많은 한국인이 살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죠? 거의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요 한인 클라이언트를 지원할 수 있는 한국어랑 영어를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회계 재무 보조 인력도 좀 유망 직종으로 저희가 꼽아봤습니다. 그러면 요구되는 어학 실력은 어떤가요? 사실 잘하실수록 여러분의 경쟁력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언어는 사실 얼마나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 준비 전략인데요. 그러면 아까 뭐 취업 비자도 이렇고 유망 직종도 이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좀 연계를 시켜야 되나요? 라고 하시면 첫 번째는 이제 관심 있어 하시는 국가의 채용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 사이트에서 내가 진출하시려고 하시는 직급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신입이라고 하면 어시스턴트 이런 직급으로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요구 조건 그리고 하는 일이 어떤 정도인지 이런 걸 한번 보시면서 보는 눈을 키워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제 취업 분석을 하실 때 그렇게 진행을 하시는 것처럼 그냥 해외 뭐 미국이든 싱가포르든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셔서 원하시는 산업군에 원하시는 직급에 어떠한 요구 조건을 있는지 내가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어떤 게 좋은 건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영문 이력서랑 커버레터는 필수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이기 때문에 계속 업데이트 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필수라고 보시면 되고, 링크드인 프로필을 가장 많이 사용을 하세요. 링크드인 혹시 지금 좀 낯선 분도 계실 수가 있는데요. 링크드인은 보시면은 나의 이력을 페이스북처럼 소셜 네트워킹 하는 그런 서비스에서 내 이력을 내가 꾸며놓는 거예요. 나의 언어가 뭐가 할 수 있는지, 학력, 그리고 경력, 아니면 봉사활동 그런 부분까지 그거를 하나의 이력서처럼 만들고 내가 조금 경력이 있거나 좀 그 분야에 진출을 할 수 있다면 헤드헌터가 먼저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내가 아니면 내가 진출하시고자 하시는 그 기업을 검색을 하시면 거기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떠한 커리어 패스를 진행을 했는지 보시면서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J1 인턴이 됐던 미국에서 좀 관련된 경력을 가지시면 아까 제가 내부 추천 제도를 통해서 길이 더 넓어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째를 말씀을 드리고요. 취업 체크 포인트는 경력이랑 영어 실력, 좀 단순하고 진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관련돼서 네트워킹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진행을 하면 좋겠다. 링크드인이라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연락을 하고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혹시 뭐 채용이 더 진행이 되고 있냐 대화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이랑 미국을 좀 집중해서 많이 준비해와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뒤에 국가는 조금 간략하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싱가포르는 또 관심 있으신 부분이 계셨으니까요. 말씀을 드리면 싱가포르도 마찬가지로 상시 채용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채용 많이 쓰는 사이트는 잡스트리트, 잡스뱅크, 링크드인데 링크드인은 그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싱가포르에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활용이 돼서 본부까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비자는 크게 보시면 워크패스, S패스, E패스인데 요거는 여러분이 받으시는 연봉이랑 그 다음에 여러분이 어떠한 그 직책에 따라서 좀 변경되는 부분인데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인구의 많은 부분이 외국인이 취업 비자를 받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제 많이들 오려고 하다 보니까 나라들이 계속 이렇게 정책을 좀 만들고 있어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 정말 필요한 사람이 와서 우리나라의 혜택도 받으면서 잘 살면 좋겠다. 이런 게 지금 뒤로 말씀드릴 호주랑 캐나다 이런 나라들의 기조예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그 기조가 보시면은 아까 제가 급여가 S패스는 중간 숙련공이나 기능공 이런 부분으로 진행이 되시고 월급여가 지금 기준이 상향이 됐어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이상은 받아야 S패스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십니다. 그러니까 월급이 올랐다는 것 자체가 그 회사에서 좀 더 중요한 사람에게 이 비자를 주겠다라고 이제 풀이가 되는 것 같고요. 밑에 E패스 같은 경우에는 S패스보다 조금 더 높은 관리자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이제 급여가 상승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워크퍼밋은 사실 좀 너무 엔트리 레벨이라서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비자를 말씀드렸으면 이제 유망 직종이 이렇게 많은데요. IT는 사실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두 번째 고객 서비스 해외 영어, 요 아시아 허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해외 취업을 하실 때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의 강점이에요. 해외 취업인데 왜 한국어예요? 영어, 일본어가 아니고? 라고 하시면 여러분은 한국인이기 때문에 한국 클라이언트랑 얘기를 원활하게 잘 할 수 있고요.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싱가포르처럼 이제 아시아 태평양 본부가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이 한국어를 할 수 있는 게 여러분의 강점으로 될 수 있다. 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모여있는 싱가포르에서 한국 시장을 관리를 한 거나 한국인 클라이언트랑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을 담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도시는 워낙 유명하죠. 워낙 많은 회의도 진행이 되고 비즈니스도 진행이 되다 보니까 관광이나 호텔 쪽에 진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유망한 직종으로 진행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는 워낙 일본계도 많고 중국계 기업 아니면 중국계 인들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 외에 플러스된 언어를 구사하실 수가 있으면 여러분의 경쟁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번은 취업 사례는 그거는 그냥 넘어가고요. 밑에 취업 체크 포인트 한번 보시면 노동시장이 매우 유연하여 고용주와 피고용주 간의 계약이 굉장히 자유롭고 이런 나라다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최저임금도 없고 퇴직금에 관련된 정확하게 법 규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싱가포르에서 취직을 하셨을 때 그 회사랑 맺은 고용 계약서 있죠. 그쪽에 있는 조항이 여러분의 그 최저임금이나 여러분의 퇴직금을 결정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해외 취업을 하실 때는 뭐 우리나라는 사실 한번 다녀보고 죄송한데 저 더 못 나가겠습니다 하고 그렇게도 진행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사인을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 회사에서 만약에 뭐 몇 개월 만에 퇴사를 하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반환금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릴 아랍에미리트도 그런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서가 좀 잘 읽어보시고 최초 계약서에서 모든 것이 결정되기 때문에 잘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능력 위주의 사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는 만약에 6개월 만에 이직을 하면 왜 이렇게 끈기가 없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싱가포르는 좀 국가의 특성상 이직을 하시면서 본인의 연봉을 올리시는 국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경력 위주, 능력 위주를 쌓아서 커리어 패스를 잘 진행을 하는 게 유리한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앞에 싱가포르에 이제 진출을 해서 있는 부분인데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은 이유가 이제 먼저 진출
진출하신 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시는지, 싱가포르 문화는 어떻게 다른지 안녕하세요. 저는 보시면 좋을 것 싱가포르에 있는 글로벌 텔레콤 기업 에릭슨에서 세일즈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서세나라고 합니다. 저는 세일즈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어카운트 세일즈이기 때문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기업은 한 기업이에요. 하루 종일 거의 회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침 일찍부터 회의를 하고 보통 싱가포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근무 시간이 한국에 비해서는 많이 짧으신 것 같고요. 주로 집에 가서는 일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이 많고 주말에도 본인의 개인 생활 즐기거나 가족들이랑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시작할 때 해외 영업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첫 출장지가 싱가포르였어요. 별로 해외 경험이 없었던 당시에 여기를 처음 와서 한국이랑 너무 다른 그런 것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약간 문화적 충격이라고 해야 하나요? 얼굴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르고 사고도 너무 다른 그런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일하고 있는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 매력적이고 나도 이곳에 한번 와서 일을 해보고 싶다 그 생각을 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차근히 준비를 해서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국가가 있으면 그 국가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 국가의 잡 마켓에 대해서 항상 뭐 뉴스를 본다던가 뭐 링크드인을 통한 그 산업군의 정보를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어떤 직종에 어떤 직군의 사람들을 많이 뽑는지 그런 것들에 이제 주의를 많이 기울였어요. 그리고 당연히 외국어 능력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당연히 여기는 직종이나 직책에 따라서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영어를 많이 사용하는 국가고 중국어를 좀 하실 수 있으면 더 유리한 점도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언어 실력은 많이 쌓아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외 취업을 본인이 마음을 먹고 있다고 하면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은 구글에 들어가서 그 국가명을 치고 만약에 이제 싱가포르를 원한다 하면 구글에서 싱가포르 하고 잡 이렇게 치면 거기 이제 처음 뭐 한 100가지 나오겠죠. 많은 이제 잡 사이트들이 나와요. 그래서 가장 제 생각에는 탑 5가 싱가포르에서는 뭐 잡스DB라든가 잡스트리트 아니면 몬스터 그리고 뭐 링크드인은 요즘에 가장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저도 링크드인을 가장 많이 추천을 드려요. 특히나 경력직이신 분들은 링크드인이 아주 좋은 잡 사이트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남녀 차별이 별로 없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근무 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저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자기가 맡은 일을 다 해낼 수 있으면 사무실에 몇 시에 출근하고 사무실에서 몇 시에 퇴근을 하는가에 대해서 별로 상관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저한테는 잘 맞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런 점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커리어에 많이 도움이 되고 회사에 대한 로열티도 많이 생기지 않나 싶어요. 경험이나 경력이나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자기의 자신감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신감 있고 뭔가 이렇게 안 시켜도 알아서 잘할 것 같은 사람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아요. 해외 기업에서는. 또 한 가지는 실패했던 경험에 대해서 물어보셨던 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뭐 너의 장점이 무엇이냐 아니면 뭘 잘할 수 있냐 라는 것보다 어떤 실패를 겪었는지 어떤 실패를 통해서 많이 성장했는지 물어보셨던 게 조금 한국 기업의 인터뷰랑은 달랐다고 할까요?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너무 이제 좋은 면들이 많이 부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쨌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힘든
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해외 취업에 대한 환상만을 갖지 말고 본인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를 많이 하고 오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왜 해외 취업을 원하는지, 그리고 왜 그 국가를 원하는지, 왜 그 국가에서 만약에 자기가 생각한 기업이나 포지션이 있다면 왜 그 회사에서 그 포지션에서 일하고 싶은지를 계속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보시기를 저는 정말 추천을 드려요. 그런 고민이 없으면 금방 지치고 좀 포기하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국가가 본인에게 진짜 맞는지 약간의 검증기간 같은 거를 가질 수 있다면 훨씬 나중에 여기 와서 정착을 할 때 실패할 가능성이 적을 것 같아요. 그게 인턴십이 될 수도 있고 K무브를 통한, 아니면 하다못해 여행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그 국가에 대해서 나랑 맞는지 그거를 이제 어느 정도 테스트해보는 기간, 그런 기간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저한테 K무브란 제가 참여했던 해외 취업, 해외 그 인턴 프로그램이 산업인력공단에서 추진했던 최초의 해외 취업, 해외 인턴 프로그램이었다고 알고 있어요. 그때 하면서 해외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을 갖게 됐고, 이게 나한테 이렇게 잘 맞는 것이구나 라는 어느 정도의 맛보기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K무브란 저에게 있어서 해외 취업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브릿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은 저희가 상남 인재 통계를 내봐도 가장 많이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한 국가예요. 이제 이번 연도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가셔서 신남방 정책 중심이 되는 국가이기도 하고요. 한인 기업이 워낙 많이 진출하고 계시다 보니까, 그리고 박항서 효과도 있죠. 박항서 감독이 워낙 우호적인 부분도 있다 보니까 한국과의 친한이나 이제 관계가 좋다 보니까 진출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이제 채용 절차는 보통 기업처럼 진행이 되는데요. 노동 허가증이나 취업 비자 발급이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요거 전에 베트남 전문가 인정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저희 산업인력공단이랑 베트남 고용부랑 이제 MOU가 돼서 베트남에서 이제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에 대해서 전문가로 공단에서 인정이 되면 취업 비자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나오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문가 인정서 발급 요건은 K무브 스쿨은 저희가 이제 훈련이랑 교육을 같이 진행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요거를 수료하시거나 아니면 국가기술자격법상의 국가기술을 취득하신 자, 예를 들어서 정보처리기사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공공기관 알선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자. 이거는 뭐 저희 공단을 통해서든 아니면 코트라나 무역협회나 관련된 기관을 통해서 취업을 하셨을 경우 신청이 가능하시고요. 월자 플러스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자 부분은 사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것도 취업이 진행이 된다면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서 베트남 전문가 인정서를 한번 소개를 드리고 뒤에 베트남 국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이 원래 전 세계의 공장이었다면 지금 조금씩 옮겨가고 있어요. 베트남이 중국이 이제 조금씩 뭐 기업들을 몰아내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이득을 받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섬유 봉제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이제 인건비가 싼 국가 중에서 베트남을 진출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기 전자산업 기술, 요거는 이제 삼성 공장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협력업사들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베트남인 노동자분들이랑 그다음에 한국 기업의 고용주분들 중간에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여러 가지 일을 맡아주실 중간 관리자가 이제 직책이 많이 진행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 내가 관련된 경력이 있으시고 베트남 언어를 조금 배워서 살아보실 의향이 있으시다 하시면 베트남도 떠오르는 국가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공 불문인데요. 물론 경력이나 관련된 부분에서 가지고 있으시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시기 때문에 사업주도 그런 부분은 선호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실 베트남은 언어적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혹시 조금 뒤에 K무브 스쿨을 활용하실 수 있는 연령대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베트남 저희 통계를 통해서 베트남에 진출하시는 중간 관리자 그 직책의 50% 정도는 저희 K무브 스쿨을 통해서 가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서 베트남 언어를 열심히 공부를 하시고 이제 진행을 하시는 거죠. 요구되는 어학 실력은 베트남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취업 체크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지어 구사 능력이랑 현지 문화에 대해서 좀 이해도가 있어서 그 베트남인 노동자 분들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역량이 강점으로 경쟁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과의 우호적인 관계는 아까 제가 처음 이제 베트남 소개에서 말씀을 드린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이렇게 좋은 나라인데 왜 다들 안 가세요라고 말씀을 하시면 3번에 보시면 여가 시간이 많지 않은 이런 단점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는 지금 주 40시간 이렇게 근무하는 게 정착이 되어 있죠. 근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48시간을 근무를 하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1시간씩 더 늘어나는 게 아니라 토요일을 근무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격주로 토요일을 뭐 근무를 하시거나 아니면 오전만 하시거나, 이거는 기업마다 다르기 때문에 근무 시간이 더 길어지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까 뭐 섬유업이라든지 뭐 이제 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이런 전기 전자산업 이런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산업 단지에서 근무를 하세요. 그 말은즉슨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노이나 호치민에서 좀 멀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길게 일을 하시고 좀 일에 몰두를 하시다 보니까 문화적인 부분을 문화생활에서 갈증을 느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여가 시간이 많지 않음도 단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인데요. 중국은 지금 많이 진출을 하시는 국가 중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정부에서 뭐 사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이제 냉기라고 하죠.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또 중국에서도 한국어를 하실 수 있는 조선족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한국 인재들이 진출을 했을 때 어떻게 진출을 하시는지 진출 전략이 사실 조금 모호해진 나라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중국의 비자는 Z 비자라고 하는데요. 중국 본토에 이제 취업을 하시는 비자인데 이거는 A 그리고 B 이렇게 C로 점수를 등급을 해서 진행이 돼요. 점수 등급은 보시면은 학력, 경력 그리고 HSK를 어느 정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전체 통계를 내서 이 사람의 유형이 필요한지, 이 인재가 우리 산업에 필요한지가 ABC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로 B로 많이 가세요. 외국인 전문 인재고 점수가 통계를 냈을 때 60점 이상이실 경우에는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 관련된 비자 정보는 여기 밑에 보시면 노란 색깔 옆에 보이시죠?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중국에는 어떤 직종이 유망한가요? 하시면 아까 베트남이 지금 전 세계 공장이 되고 있는 그 전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수출입이나 물류나 이런 관련된 한국계 중간 관리자도 역시 중국의 유망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워낙 뭐 알리페이든 IT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IT 인재에 대한 선호도 계속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직종은 중국이 워낙 이제 잘 살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소비라든지 이제 문화 같은 부분에서 좀 더 생활 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관련된 파생된 직종에서 또 유망 직종으로 저희가 꼽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국 인재가 갔을 때 좀 내가 어떻게 그 기업에 아니면 어떻게 취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를 아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취업 체크 포인트 보시면 본인만의 셀링 포인트를 찾을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뭐 중국인 한국어를 잘하는 분들 말고 한국에서
뭐 내가 한국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다던가 요 분야에 대해서 경력이 있으시다던가 그리고 플러스 중국어를 내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본인의 셀링 포인트를 찾으시고 중국은 진출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중국 Z비자 발급 조건도 꼼꼼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비자는 사실 계속 업데이트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맞춰서 막 준비를 했다가 이제 비자를 신청하실 때쯤 되면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중국에서 대졸자가 월 평균 어느 정도 금액을 받는지를 아세요? 2017년도 기준이긴 한데요. 하나로 약 70만 원 정도가 월 초봉. 조금 생각했을 때 낮죠. 그러니까 내가 임금 격차가 사실 좀 있다 보니까 물론 이거는 상해라든지 이런 부분에 외국계 기업으로 가시면 그쪽은 좀 더 싱가포르 같은 문화가 있기 때문에 연봉도 많이 주고 자유롭게 고용이 되고 해고도 빠른 그런 문화라서 이거는 어떤 부분에 4번을 보시면 어떤 로컬인지 한인 기업인지 외국계 기업인지 내가 어디로 취업을 하실 건지 포인트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대졸자가 어느 정도 받는지를 보시고 사실 좀 진출 전략을 쌓을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아랍에미리트도 크게 말씀을 주셨죠.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진출을 많이 하시고 있는 국가는 아니지만 이 국가 같은 경우에는 아랍에미리트에서는 사실 오래 사시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워낙 국제나 비즈니스적으로 많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있던 경력을 쌓아서 본인이 원하는 다른 최종 국가로 가시는 포인트로 많이 취업을 하시는 국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랍에미리트에는 비자가 어떤 부분이 있나요? 그러면은 레지던스 비자라는 부분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거는 아랍에미리트는 영주권을 보통 발급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취업 비자를 계속 하시다 보면은 영주권에 관련된 부분도 관심을 가지시게 되는데 나라에서 지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는 이런 영주권 제도가 없기 때문에 계속 레지던스 비자를 연장을 하시면서 머무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모든 나라가 고급 인력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엔지니어 등 고급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서 긴 기간의 비자를 또 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랍에미리트에는 어떤 직종이 유망한가요? 하시면 첫 번째는 항공기 승무원 그리고 지상직 호텔 서비스업인데요. 아까 제가 일본에서 이거를 조금 말씀 못 드렸는데 그 나라에서 어떠한 큰 국가적인 이벤트를 할 경우에는 원래 원하던 인재보다 더 다양한 분야 그리고 더 많은 인재를 채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두바이 엑스포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관련된 인재 수요가 더 많아질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호텔이라든지 항공 승무원 이 유망 직종으로 저희가 꼽아보았고요. 그리고 엔지니어 보건 인력인데요. 보건 인력이라고 물음표를 하신다면 나라에서 아랍에미리트는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외에 있는 좋은 병원이라든지 기업이랑 연계를 해서 그 본인 국가에 있는 국민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서울대 위탁해서 지금 병원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리브랜드 이렇게 다국적 병원이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보건 인력으로 본인이 혹시 커리어를 쌓으실 생각이 있다면 이것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구되는 어학 실력은 영어입니다. 영어를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취업 사례는 제가 넘어가겠고요. 취업 체크 포인트는 초기 정착 비용이 낮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재를 수급하기 위해서 항공권이라든지 초기에 어느 정도는 숙소를 마련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아까 고용계약 제가 말씀드리면서 드렸는데 어느 정도 이상 근무를 해야지 반환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급여는 높은 편이다 물가는 비쌈.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로 요기에서의 경력을 바탕으로 발디딤을 취업의 다른 국가로 발디딤으로 진행을 하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주랑 이제 제가 캐나다 남아 있는데요. 가장 관심 많아 하시는 국가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의 채용 절차는 똑같이 상시 채용이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제 사이트는 식닷컴, 굼트리, 잡액티브, 링크드인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호주의 취업 비자는 밑에 이 표를 잠깐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주의 취업 비자의 특징은 6개월마다 업데이트가 돼요. 그리고 본인이 진출하시려고 하는 직종에 따라서 받으실 수 있는 비자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웹 디자이너 쪽으로 커리어를 개발을 하겠다. 그러면 이쪽에 보시면은 단기 취업 비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발급받으시는 거고요. 그리고 나는 그게 아니라 간호사나 유아보육교육이다. 그러면 중장기 취업 비자로 이렇게 발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종에 따라서 그 머무르실 수 있는 기간, 그리고 뭐 또 근로 연장을 하실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두 개 비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하시면, 우선은 그 연장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머무실 수 있는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밑에 중장기 취업 비자 같은 경우에는 호주에서 이 직종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너네 오래 있게 해줄게. 그리고 우리가 필요한 산업군의 그 인력을 채워주면 좋겠다. 그리고 더 있어주면 내가 영주권까지 좀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해서 중장기 취업 비자는 그 연관된 그 직종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점수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있는 국가는 호주가 이제 있고요. 그래서 밑에 파란 글씨가 좀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부족 직업군에 대해서 이제 취업 비자를 주는 게 워낙 명확하게 되어 있는 국가다 보니까 6개월마다 이게 업데이트가 돼요. 그 산업군에 대해서, 이제 고용시장에 대해서 이러한 직종에서는 사람이 없네요. 그러면 더 뽑아주세요. 이렇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요 호주 이민성이라고 그냥 구글에 치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occupational list, 그러니까 직업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시고 내가 어느 쪽으로 좀 커리어를 쌓아서 경력도 준비하고 영어 시험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유망 직종은 결국 부족한 직종이 되겠죠. 그래서 왼쪽처럼 이렇게 관련된 직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구되는 어학 실력은 아까 비자를 발급받으실 때 IELTS라고 이것도 4개 영역, 말하기, 듣기, 쓰기, 토플처럼 4개 영역에서 이제 테스트를 보시는 건데 5.0 이상의 어학 실력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취업 사례도 넘어가고요. 체크 포인트는 이제 호주나 캐나다나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부족한 직종에서 콧대가 좀 높아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기준으로 원하는 인력을 수용을 하겠다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민 정책에서 부족 직업군이 어딘지를 먼저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영어 성적은 비자 발급 때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관심 많아하는 국가 중에 하나인 캐나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채용 절차는 진행이 되고요. 캐나다는 취업 비자가 더 좀 많죠. 근데 여기서 먼저 보실 거는 워킹 홀리데이는 워낙 만 30세 미만의 조건이 있고, 이것도 문화 교류를 위한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Temporary Foreign Work Permit (TFWP라는 비자가 있죠.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취업 비자입니다. 근데 이 비자는 아무나 발급을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닙니다. LMI 승인을 받은 구직자에 한해서 캐나다 연방 정부로부터 발급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에 보시면 LMI가 고용 노동 시장 의견서라는 거예요.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말 그대로 푸는 거고요. 이제 이 사람을, 외국인을 이 산업에 뽑았을 때 이 산업에서 어떠한 타격이 있는지, 뭐 좋게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사람이 정말 뽑을 필요가 있는 건지, 그거를 고용주가 먼저 신청을 해서 서류를 받는 겁니다. 그 서류를 가지고 외국인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노동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서류고요. 그 캐나다 노동청에서 이 사람이 필요하네 안 하네를 그 결정을 합니다. 근데 노동청은 그 나라의 노동시장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캐나다인 신입들이 진출할 수 있는 그 경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무한테나 열어주는 게 아니라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자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캐나다도 호주처럼 부족한 직종에 대해서 노동청이 열어주는 거고, LMIA 서류를 통해서 두 번째 이 비자로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세 번째랑 네 번째는 캐나다에서 학업을 하셨을 때 발급받으시는 비자입니다. 세 번째는 이제 코옵이라고 해서 공부도 하시고 취업도 하시는 거예요. 방학 때는 풀타임으로 일을 하실 수가 있고요. 학기 중에는 주 20시간까지 제한이 되어 있는데 다 진행이 되는 건 아니고, 관련돼서 여기는 지금 안 나 있는데 여기 나 있네요. 허가한 교육기관, 그러니까 보통 공립학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졸업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학업을 했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한번 취업도 해보고 계속 살아봐라고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만든 비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있는 비자는 AIPP라고 해서 2017년부터 지금 3년간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 비자입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부족 직종이랑 더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토론토나 이런 국가는 우리가 워낙 많이 들어봤죠. 근데 사스카추나 뭐 노바스코샤 이런 데도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 국가 같은 경우에는 땅덩어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이제 부족한 직종에 대해서 사람을 먼저 뽑으면 거기에 대해서 정착까지 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는 비자입니다. 근데 많은 케이스는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유망 직종은 IT는 워낙 많이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 보시면 유아교육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유아교육업을 혹시 취득을 하셨으면 호환이 되는 주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셔서 진행을 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사례도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취업 체크 포인트 보시면 첫 번째 아까 제가 LMIA 그 서류가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레퍼런스 사례. 마찬가지 서양 국가는 내부에서 먼저 직원 추천을 통해서 채용이 되기 때문에 혹시 내가 정말 캐나다에 가고 싶다 하시면 캐나다에서 뭐 봉사활동이라도 경험을 캐나다 사회에 대한 경험을 좀 쌓기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환으로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경력 선언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길었죠. 지금 조금씩 꾸벅꾸벅 하고 계시는데 구직 단계별 지원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우선은 첫 페이지에서 요 큰 틀에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준비 단계에서는 제가 오늘 온 것처럼 찾아가면서 이런 국가는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회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국가별 설명회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서울이랑 부산에 센터가 두 개가 있어요. K무브 센터, 서울 지금 해외 취업 센터라고 검색을 하시면 나오는데요. 서울에서는 선릉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오셔가지고 설명회를 들으시면 되고요. 아카데미는 저희가 나이 제한이 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보 제공인데요. 월드잡 플러스는 저희 그 공단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코트라 그리고 무역협회 다 아까 말씀드린 같이 공공알선을 진행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일자리를 계속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원하시고 있는 관심 있어 하시는 국가에 대해서 한번 어떤 일자리 공고가 있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요 월드잡 플러스에는 또 어떤 그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냐면 오늘 제가 드린 그 파란 색깔 책자는 종합적으로 있는 해외 취업의 모든 것이라는 책자고요. 그거 말고 국가별로 해외 취업 완전 정복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이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뭐 12개 국가 보시면 웬만한 국가는 다 있는데요. 이 국가에 대해서 완전 심오한 내용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취업 사례가 있고 한국 기업은 어떻게 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취업 배자도 조금 더 자세하게 있거든요. 요거는 PDF 파일로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까 들어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월드잡 플러스에서 하실 수 있는 혜택은 영문 이력서 첨삭이 가능하세요. 영문 이력서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이제 아까 제가 얼굴이라고 했는데 혼자서 하시기에 좀 어려우실 수가 있잖아요. 물론 학교에서도 프로그램을 많이 진행을 요새는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다듬고 싶다 하시면 요 서비스 기억하고 계셨다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 연수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원하시는 국가에 대해서 직종이 연계가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직종은 아무 직종이나 하는 게 아니라 좀 많이 진출을 하시고 유망한 직종을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 취업까지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취업 알선은 저희가 이제 여러 기관에서 협력해서 일자리를 올리고 있고 5월 31일, 6월 1일에도 저희가 취업 박람회를 진행을 해요. 관광공사랑도 협업을 해서 관광 쪽에 있는 취업 박람회도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럴 때는 해외에 있는 기업이 오셔서 여러분들 면접을 진행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현장 접수도 가능하시지만 먼저 서류 접수를 하셔가지고 합격을 하시면 그 기업이랑 그 현장에서 면접을 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으니까 크고 작은 다양한 행사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해 두시고 한번 참여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이 혹시 본인이 되셨다 그러면 가셔서 생각지도 못한 뭐 문제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아무 탈이 없는 게 가장 좋겠지만 혹시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K무브 센터를 국외에서도 16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쪽에 가셔서 도움을 받으시면 조금 헬프데스크로서의 그 기능을 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셨다가 본인이 가시고자 하시는 국가에 있으시면 그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월드잡 플러스에서 똑같이 검색 가능하십니다. 제가 앞에 지원 사업은 사실 조금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못 받으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냥 간략하게 넘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받으신 책자에 보시면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 끝나고도 제가 이쪽에 어디든 앉아 있어서 아마 설명을 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때 말씀을 주시면 될 것 같고, 해외 취업 준비 팁인데요. 첫 번째는 내게 유리한 국가랑 직종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비자도 언어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었고, 아니면 내가 하고자 하는 그 직업에 대해서 좀 더 원하는 국가가 있었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개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게 유리한 국가랑 직종을 선택하시는 게 첫 번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미리 준비. 언어는 사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보통 다 실용어 학과시기 때문에 저보다 다 영어도 잘하시고 다 하시겠지만, 본인이 사시면서 이제 취업으로서의 강점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능숙한 언어 능력은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취업 국가에 대한 사전 답사는 기본인데요. 요거는 사실 여행으로든 그 국가에 대해서 한번 경험을 해보시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내가 캐나다에 대해서 엄청난, 캐나다는 인종차별도 없고 나한테 다 좋은 사회일 거야 라고 생각해서 준비까지 다 해서 가셨는데 사실 안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내가 좀 불만이 있어서 돌아오실 수도 있으니까 사실 많은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시고, 제일 좋은 건 한번 가셔서 한번 지내보시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있으시면서 이 국가가 나랑 정말 맞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글로벌 마인드, 글로벌 인재는 이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해당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명회 박람회 참석인데요.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설명회 말고도 저희가 멘토라든지 그 국가에 있는 인사 담당자, 이렇게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나신다면 들어보시면서 그 국가에 대해서 더 다양한 정보를 수집을 하시고, 이 국가는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구나, 본인의 커리어 개발 그리고 취업 전략을 세우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터는 아까 제가 선능력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방문 상담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오셔서 본인이 뭐 원하시는 국가가 어디고 직종이 어디고 어떻게 경력이 있는데 어떻게 좀 진행을 하면 될까요? 하시면 오시고 미리 좀 예약을 하고 오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저희도 제가 오늘 온 것처럼 출장이 잦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가 좀 랩을 하듯이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